조용한 병실. 창가에서 겨울 햇빛이 천천히 바닥을 스치고 휠체어 바퀴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다리에 힘 조금만 줘보실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눈동자는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 같은 표정, 같은 침묵입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은 느리고 이름을 불러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딱 2주 뒤, 이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바닥을 짚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무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섭니다. 옆에 있던 보호자는 숨을 삼키듯 울음을 참습니다. 지금 일어난 거야? 노인은 스스로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잠시 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장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뇌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훨씬 전부터 뇌는 이미 여러 번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아직 연결을 끊지 말아달라.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유전이니까 피할 수 없지. 약 말고 방법이 있나? 하지만 최근 뇌과학과 신경재활 연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살아나기도 꺼져가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와 치매로 진행되기 직전 단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기억을 쓰지 않게 만드는 생활 패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어떤 치매 환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되는지. 둘째, 의사들이 말은 잘하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건 확실히 안 좋다고 고개를 젓는 치매를 부추기는 음식 한 가지. 셋째,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도 지금부터 하면 뇌가 스스로 연결을 복구하려는 힘을 되찾는 기억력 유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은 비싼 약도 특별한 기계도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치매는 서서히 잊어가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더 이상 쓸 이유를 느끼지 못할 때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억을 불러낼 일이 없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고 손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해주고 결정하지 않아도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필요 없겠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억력, 그 다음이 판단력, 마지막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다리가 먼저 굳는 게 아니라 뇌가 다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 항상 다시 연결될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사례 역시 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매일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자극,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음식의 차단,
이 두 가지가 2주 만에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 부모님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 혹은 나는 절대 저렇게 되기 싫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절대 피해야 할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가 다시 깨어나는 기억 유지 루틴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재활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무 바닥이 살짝 눌리는 소리가 납니다. 운동기구에서 나는 규칙적인 쇳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느린 숨소리. 이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걷겠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손에는 이미 수없이 접었다 편 종이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의사와 작업치료사들은 환자를 보자마자 딱 한 가지를 먼저 봅니다. 다리가 아니라 눈입니다. 눈동자가 말을 따라오는지, 소리에 반응하는지, 손을 움직일 때 시선이 함께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은 근육보다 뇌의 연결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연습을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휠체어에서 다시 일어선 노인. 이분에게 처음 2주 동안 한 건 걷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아주 단순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고, 컵을 들어 올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는 것. 이걸 할 때 치료사는 계속 말을 겁니다. 지금 컵이 차갑죠? 손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어떠세요? 노인은 처음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렸다 닫히는 속도도 느리고 눈은 자꾸 다른 곳을 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틀, 사흘이 지나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컵을 잡는 시간이 조금 빨라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눈동자가 손을 따라옵니다. 물컵을 내려놓고 나서 잠시 멈춰 서서 컵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뇌의 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매는 기억의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기억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 전체의 연결망이 하나씩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전두엽, 감각을 통합하는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뇌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다리를 쓸 수 있어도 안 쓰고 손을 움직일 수 있어도 가만히 두고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정말로 그 기능을 버립니다. 2주 동안 바뀐 단 하나의 원칙. 재활팀이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대신 해주지 않는다. 물컵을 들어주지 않고, 신발을 신겨주지 않고, 의자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위험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느끼고 판단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뇌는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손을 움직일까 말까? 조금 더 힘을 줄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이 짧은 망설임의 순간마다 뇌에서는 전기 신호가 오가고 끊어졌던 회로 주변에서 새로운 우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치매 진단을 받아도 이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쓰지 않으면 잠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치료사가 말합니다. 오늘은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노인은 고개를 듭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맺히고 숨이 조금 가빠집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바닥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건 뇌가 이미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손이 먼저 의자를 잡고 무릎이 반사적으로 굽혀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완벽한 걸음은 아닙니다. 흔들리고 느리고 짧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직 쓸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회복의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한 채 빠르게 무너질까요? 다음 본편 2부에서는 의사들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치매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겉보기엔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김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 작은 금속 소리가 납니다.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드시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씹기 편한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힘 없으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돼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끊는 음식. 재활병원, 요양병원, 신경과 외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부터 줄이세요. 흰쌀밥, 흰죽,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설탕이 들어간 간식과 음료. 이 음식들은 맛도 부드럽고 삼키기도 쉽고 배도 빨리 찹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식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뇌에는 가장 위험한 음식이 됩니다. 왜 뇌가 먼저 망가질까?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오릅니다. 문제는 이 혈당 변화에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는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집중이 흐려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과부하를 겪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매 끼니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치매와 가장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뇨 없는데요? 혈당 정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괜찮아 보여도 뇌만 먼저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연결은 느슨해지고 기억 저장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 재활 현장에서 이 음식들을 줄인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후만 되면 멍해지던 눈빛이 줄고 말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다시 리듬을 회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고 쉬어야 할 때 쉬게 됩니다. 이 리듬이 기억력 유지의 기본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굶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뇌에 천천히 에너지를 주는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친 식감이 남아있는 곡류, 씹는 시간이 필요한 음식, 단백질과 함께 먹는 탄수화물,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 음식은 뇌를 잠들게 합니다. 다시 그 휠체어 환자로 돌아가면 앞서 이야기한 2주 만에 일어섰던 노인, 이분에게 재활팀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도 운동이 아니라 식단 조정이었습니다. 흰죽 위주의 식사를 조금씩 바꾸고 단맛 간식을 끊고 씹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처음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표정도 굳고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보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좀 또렷해졌어요. 말을 하면 예전보다 빨리 돌아와요.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뇌가 다시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뇌가 스스로 연결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방법. 다음 본편 3부에서는 하루 10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기억력 유지 루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재활 현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하루 10분, 뇌가 스스로 연결을 유지하는 기억력 루틴.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방 안은 아직 조용하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이 시간대, 치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하루 중 가장 덜 굳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운동은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기억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 손을 먼저 깨우는 이유.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을 잠시 느낍니다. 그리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다. 왼손도 똑같이 반복. 이걸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엄지, 지금 검지, 지금 중지.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손은 뇌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손을 움직인다는 건 뇌를 넓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손 사용이 줄어든 노인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손을 먼저 깨우는 건 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쓸 일이 있다. 2단계 이름 말하기.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은 이름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오늘, 요일은 요일, 지금 있는 곳은 집. 이걸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틀려도 절대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아니야, 오늘은 화요일이야. 이렇게 바로잡는 순간 뇌는 시도 자체를 포기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틀린 답은 실패가 아닙니다.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3단계 걷기보다 중요한 멈춤. 이제 일어나서 두세 걸음만 걸어봅니다. 중요한 건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2걸음, 멈춤, 숨 고르기, 다시 1걸음. 이 멈춤의 순간에 뇌는 가장 많이 작동합니다. 균형을 잡고 다음 동작을 계산하고 넘어질지 말지 판단합니다. 이 짧은 순간들이 뇌를 가장 현실적으로 깨웁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분에게도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만으로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4단계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이유. 많은 보호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몇 분 해야 하나요? 하루에 몇 번이 좋아요? 정답은 짧게 매일입니다. 뇌는 마라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매일 오는 작은 신호는 기억합니다. 10분, 같은 시간, 같은 순서. 이 3가지만 지켜도 뇌는 그 패턴을 살아있는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변화. 이 루틴을 3주 이상 유지한 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표정이 먼저 바뀌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야 기억이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섰던 그 노인. 이분이 기억을 갑자기 되찾은 게 아닙니다. 뇌가 아직 쓰이고 있다는 걸 다시 느낀 겁니다. 그 감각이 다리를 움직이게 했고, 눈을 또렷하게 했고, 결국 기억을 붙잡게 했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멈출 수는 없지만 하루 10분으로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뇌는 자극을 받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손을 움직이고 이름을 말하고 2걸음만 걸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끝나갈 즈음 방 안은 조금 어두워지고 창밖 소리도 잦아듭니다. 이 시간대에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나는 괜찮을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디쯤일까? 이런 생각이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도 처음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조차도 이제 끝난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뇌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쓰자 눈이 깨어났고 눈이 깨어나자 몸이 반응했고 몸이 움직이자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기억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리지 않아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대신 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움직여주면 뇌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제 내 차례는 아니구나. 하지만 아주 작은 신호 하나만 줘도 뇌는 다시 돌아옵니다. 손가락 하나, 이름 한 번, 두 걸음의 망설임. 그 짧은 순간들이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필요하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훈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매일 조금씩 부르고 조금씩 쓰고 조금씩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조용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말없이라도 그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손을 한 번만 펴보셨으면 합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댓글에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본 분, 본인을 위해 끝까지 본 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겠다고 느낀 분,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루틴을 실제 하루 일정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이는지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